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위대한 성취입니다. 무엇이 성공을 만드는가. 저자 루스 고티안, 출판사 RH 코리아. 시작하기 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2부 성공의 4가지 요소. 1. 내적 동기. 성공으로 향하는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다. 종종 지도에도 없는 길을 발견하고 그 길에서 만난 장애물을 잘 넘어서야 성공에 도달할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은 4가지 원칙을 한결같이 실천해 그 명성을 얻었고, 그 4가지 원칙은 멀리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도 그 길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처음 떠올린 아이디어 자체는 혁명적이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이를 오랫동안 공들여 다듬어 결국 성공할 수 있었다. 성공한 사람들이 전해주는 그 교훈을 배운다면 독자들도 성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다. 성공의 4가지 기둥 중 첫 번째는 바로 내적 동기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만의 북극성이라고도 할 수 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리지 않는 힘든 시기에도 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일깨워주는 꺼지지 않는 열정이다. 당신의 기쁨이나 목적이고 당신을 추동하는 힘이다. 성공하는 사람은 다양한 탐색을 거쳐 결국 자기만의 열정을 찾는다. 그리고 일단 찾은 후에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 한번 문 뼈다귀는 절대 놓지 않는 강아지처럼 집요해진다. 송곳도 뚫을 듯한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다음 목표를 향해 정확히 돌진한다. 그 내적 동기를 찾는 것이 바로 성공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자 가장 중요한 단계다. 사장에서는 자신이 무엇을 잘하고 즐기는지 탐색하면서 각자의 내적 동기를 찾아볼 것이다. 몇 가지 도구와 체계적인 과정을 소개하고 그렇게 찾은 내적 동기를 성공의 여정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을 제공할 것이다. 간단히 말하자면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 가까이 하기, 핵심 가치를 파악하고 지키기, 타인에게 롤모델 되기, 마찬가지로 열정 넘치는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구축하기 등이다. 당신의 동기는 어디서 왔는가? 아무 의욕이 없다고 느껴본 적이 있는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시작할 에너지가 없거나 시작했더라도 계속할 힘이 없다. 스마트폰으로 쓸데없는 영상을 보거나 대청소를 하기도 한다. 겨우 일을 시작하지만 이미 정신은 흐리멍텅한 상태다.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그렇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제대로 된 동기다. 동기는 2가지 원천에서 나오는데 바로 외적 동기와 내적 동기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동기가 필요하다. 컬럼비아 대학교 티처스 칼리지에서 박사 과정을 공부할 때 학생들이 연구 시작 전 가장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수업 중 하나는 논문 계획 발표 세미나였다. 첫 수업을 시작하면서 나의 박사 과정 지도 교수이기도 했던 마리 볼프 교수님은 학생들에게 왜 박사가 되려고 하는지 물었다. 이 지난하고 가끔은 외롭기도 한 과정을 시작하려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이다. 인문과학 분야 박사 과정 학생들 중 절반을 웃도는 수가 결국 과정을 마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다. 학생들은 모든 수업을 수강하고 자신이 공부할 분야에 대한 거의 모든 지식을 몇 시간에 걸쳐 확인하는 논문 자격 시험을 통과한다. 하지만 수료해서 박사로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연구는 결국 하지 못한다. 나 같은 경우 교육학 박사였는데
어쨌든 수료해서 박사가 되려면 학생들은 조수석에서 운전석으로 옮겨 앉아야 한다. 무슨 수업을 듣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미리 정해진 것은 없다.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무엇을 할지 결정하고 일정을 조절한다. 그와 같은 독립성은 누군가에게 자유가 될 수 있지만 순서대로 정해진 수업을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을 선호하는 학생들에게는 공포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함께 수업을 듣는 사람들의 대답은 다양했다. 일부는 승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학위를 받으려고 했다. 일리 있는 선택이다. 학사와 석사의 수가 점점 많아지므로 박사 학위가 있다면 경쟁에서 돋보일 수 있을 것이다. 명예를 위해 박사가 되고 싶어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 역시 놀라운 일은 아니다. 미국인의 2% 이하만 박사 학위를 갖고 있으므로 그 그룹에 속한다면 꽤 엘리트인 셈이다. 세계적으로는 1.1%뿐이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어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그들은 자기 안에서 피어오르는 불꽃 같은 질문에 답해줄 도구를 찾고 싶어 했다. 그렇게 우리는 모두의 동기를 공유했다. 승진이나 명예를 위해 박사가 되고자 했던 학생은 외적 동기를 갖고 있었다. 수년 후 그들 중 많은 수가 학위를 마치지 못하고 수료자로 남았다. 호기심이 넘쳤던 친구들, 문제를 해결하고 질문에 답하고 싶어 했던 친구들은 내적 동기를 갖고 있었고 보통 기록적인 기간 안에 무사히 학위를 마쳤다. 외적 동기는 점수, 졸업장, 학위, 업무평가, 상금이나 보너스 같은 외적 요소로 구성된다. 바로 당신에 관한 타인의 판단이다. 외적 동기로 움직이면 다른 사람들의 존경이나 찬사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타인이 보상을 통제하고 결국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내적 동기는 자신의 핵심 가치, 흥미, 도덕, 열정과 같은 내적 원천에서 샘솟는 욕구를 뜻한다. 과정 역시 즐겁고 흥미롭다. 이는 다시 창조성과 질 높은 작업으로 이어진다. 사람들은 내적 동기로 움직일 때 즐거움과 도전 의식을 느끼며 보상과 같은 외적 수단의 압력으로부터 자유롭다. 자신의 내적 동기는 열정의 원천이 된다. 아침에 몸을 일으키고 더 많이 이루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신을 다그칠 이유가 된다. 내적 동기가 넘치면 열정이 샘솟고 가능하면 보수 없이도 그 일을 하고 싶어 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몰입의 상태가 된다. 일에 완벽하게 빠져든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배고픔도 피로도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무아지경에 빠진다. 내적 동기가 바로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잘하는 것 선택하기. 유능함은 일을 잘 해내고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손에 익지 않았거나 잘하지 못하는 것에는 쉽게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 모든 올림픽 선수는 재능과 능력을 타고났기에 동료들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었다. 과학자들은 학창 시절부터 과학 개념이 쉽게 이해되어 과학을 잘했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시리즈 퀸스 갬빗에는 주인공이 침대에 누워 천장의 체스말의 움직임을 시각적으로 그려보는 장면이 있다. 그녀가 몇 수 앞을 내다볼 수 있었던 것은 체스라는 복잡한 게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타고났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관계의 질 높이기. 관계성은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능력을 뜻한다. 서로 아주 잘 이해하는 사람들끼리는 말이 필요 없기도 하다. 그들은 무슨 일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안다. 함께 우주선에 탑승한 우주 비행사들, 코치와 선수들, 과학자와 연구생들 사이의 특별한 관계처럼 말이다. 자율성 확립하기. 자율성이란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이끌어가고 독립적으로 결정하고 창의성을 발휘하는 데 필요한 도구와
기술을 소유하는 능력을 뜻한다. 어떤 프로젝트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할지, 누구와 함께 진행할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가? 해야 할 일이 미리 정해져 주어지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주 정거장에서는 모든 업무 마감 시간이 정확하게 준수되어야 한다. 우주 비행사 패기 위스는 모든 업무를 예정 시간보다 더 빨리 완벽하게 마무리했다. 그것이 바로 엄격히 통제되는 상황에서 자율성을 발휘하는 그녀의 방식이었다. 목적의식 찾기. 2009년 다니엘 핑크는 자신의 책 드라이브에서 목적의식이 동기부여에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는데 그것이 바로 네 번째 요소다. 목적의식은 차이를 만들거나 공을 세울 수 있는 기회와 관련이 있다. 성공한 의사 과학자 한 명이 일이 너무 힘들어 가끔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며 내게 말한 적이 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살릴 수 있는데 죽어가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쉽게 그만둘 사치를 부릴 수 없다고 했다. 결국 계속해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치료제를 개발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목적이자 소명이었다. 목적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수백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국립보건원의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 앤서니 파우치 박사를 비롯한 감염병 전문가들에게 에이즈 구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 계획을 앞장서서 설계해달라고 요청했다. 그 새로운 계획이 8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구했다. 파우치는 이 계획의 효과를 예상했고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해 결실을 맺을 수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몹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느낄 때의 기분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내적 동기를 찾는 것은 결국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을 찾는 것이다.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열정을 발휘해 결국 성공에 도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일이다. 너무 당연한 말이라 올림픽 헌정에도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올림픽 정신은 노력의 기쁨을 토대로 한 삶의 방식을 창조한다. 지금까지 아무도 이루지 못했던 것을 해냈을 때 느끼는 황홀감이 있다. 노벨상 수상자 마이클 브라운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의사과학자로서 저는 연구실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바로 그 순간을 가장 사랑합니다. 바로 미지의 것을 발견하는 기쁨이다. 내적 동기는 한 번에 찾을 수 없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세상에 온 이유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정말로 뛰어난 분야가 무엇인지, 가슴에 품은 열정이 무엇인지 깨닫기 전에 많은 것을 시도해보았다. 내적 동기를 찾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려해야 할 점이다. 뛰어난 성공은 상금도 메달도 아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을 해내는 것이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제니스 린치는 사람들이 흔히 문화수도라고 하는 뉴욕에 살았다. 뉴욕에는 어디에나 박물관과 극장이 있었다. 린치는 딸이 30개월의 청력을 상실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딸은 뉴욕의 그 유명한 공연들을 즐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유명 박물관의 도슨트 설명도 듣지 못할 것이었다. 의사는 딸을 특수학교에 보내라고 했지만 린치는 완강히 반대했다. 그리고 세상의 딸을 적응시키는 대신 세상을 딸에게 맞췄다. 청력을 잃은 수백만 명에게 편리하도록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다. 돈은 거의 벌지 못했지만 그녀는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한 번의 싸움, 한 번의 대화, 한 번의 프로젝트가 쌓일 때마다 세상은 청력을 잃은 사람들도 더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씩 변해갔다. 뉴욕을 새롭게 창조하는 것이 바로 그녀의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린치는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뉴욕의 모든 택시, 브로드웨이 극장, 국립공원, 야구 경기장,
데이터 터미널, 앱스토어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쉬지 않고 움직였다. 그리고 거기서 꿈을 더 키워 그 변화가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길 원했다. 이를 위해 그녀는 상원 의원 엘리자베스 워런에게 보청기 독과점을 규제해달라고 의회에서 요청했다. 더 나아가 상원 의원 그레슬리와 함께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보청기 판매 허가 규칙을 통과시켰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원 대여섯 명과 친분을 쌓아 자막 방송 기준을 조절했고 이후 그것이 전 세계 자막의 기준이 되었다. 또한 유엔 사무총장 반기문에게 듣지 못하는 사람들도 유엔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콰도르 전 부통령이자 전 대통령인 레닌 모레노에게는 에콰도르 박물관에 청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기술을 갖춰 그들도 전시를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에게는 청력을 잃은 사람들 또한 버킹엄 궁전을 즐길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지를 썼고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버킹엄 측 직원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린츠는 전 세계에 더 많은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추구했다. 지금은 청력 접근성 전문가가 된 린츠도 딸이 처음 청력 상실 진단을 받았을 때는 그 분야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했다. 그래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공부하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문제에 대해 생각했다. 수많은 통화를 하고 의회에 참석하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린츠는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딸과 전 세계 46,600만 사람들이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다. 내적 동기가 있어야 목표를 향해 지치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게 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면서 모든 것이 흐려진다. 모든 일과 행동과 결정이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 그와 같은 몰입의 상태에서는 외부의 방해물도 들리지 않는다. 한 번이라도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내면에서부터 이루고 싶은 열정을 찾았다는 증거일지도 모른다. 내적 동기 유지를 위한 전략 1. 자신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 자신이 그 방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말고 다른 방을 찾아가라. 똑똑한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존재조차 몰랐던 기회들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는 일찍 발견할 수 있지만 이를 실현하기까지는 수년, 심지어 수십 년도 걸릴 수 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역량이나 지식, 기술, 태도가 부족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의 꿈을 이미 실현한 사람들 주변에 있기만 해도 의욕이 샘솟을 것이다. 찰스 카마다 박사는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미국의 첫 번째 우주선에 탑승하는 모습을 본 순간 자신도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고 생각했다. 한 교수가 젊은 카마다에게 나사의 인턴십에 관해 말해주었고 그는 지원에 합격했다. 나사에서의 일은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았다. 그는 명석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고 그들의 모든 것을 최대한 흡수하고 싶었다. 그는 자신이 배운 모든 코드를 기록한 노트를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 그는 엔지니어링을 배우기 위해 나사에 지원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것을 배웠다. 인턴십이 끝나고 카마다는 반드시 나사로 돌아와 그들 곁에 있겠다고 다짐했다. 카마다는 학교로 돌아가 졸업을 하고 석사와 박사 과정까지 마쳤다. 1978년 나사는 비조종사 출신도 우주 비행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었고 카마다는 우주 비행사에 지원했지만 탈락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우주 프로젝트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했고 그곳의 똑똑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좋아 나사에 남고 싶었다.
그는 나사에 꼭 필요한 기술자가 되었고 이는 그가 취득한 학위와도 꼭 들어맞는 일이었다. 그는 열 냉각 샌드위치 패널에 대한 연구로 시작해 재사용 가능한 발사용 로켓 프로그램까지 연구하는 데 일생을 바쳤다. 나중에는 열구조 연구실 책임자로 우주 비행선을 위한 수많은 부품 개발을 이끌었다. 카마다는 나사의 엔지니어 일을 사랑했지만 여전히 아쉬웠다. 그는 우주에 가고 싶었다. 텔레비전에서 최초의 우주 비행사 7명을 처음 본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꾸어온 꿈이었다. 첫 지원 후 18년이 지났을 때 그의 멘토가 다시 지원해보라고 격려해 주었다. 카마다는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꿈을 실현하는 것은 더 이상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다. 그는 3학년이던 딸에게 조언을 구했고 딸은 아빠에게 멋진 모험이 될 것 같다고 말해주었다. 두 사람은 짐을 싸 버지니아에서 텍사스로 갔다. 카마다는 반드시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었다. 그리고 2005년 카마다는 우주복을 입고 처음으로 우주선에 올랐다. STS-114 디스커버리호였다. 2003년 7명의 우주 비행사가 목숨을 잃었던 컬럼비아 우주왕복선 참사 이후 2년 만에 첫 발사였기 때문에 리턴 투 플라이트라고 불렸던 그 우주선의 발사를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었다. 카마다는 자신이 늘 문제를 찾아다니는 말썽꾸러기였다고 말했다. 우주 비행사로서도 다르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냈다. 컬럼비아호에서 친구들을 잃었기 때문에 반드시 그래야만 한다고 느꼈다. 결코 또 다른 재앙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내적 동기가 확고했다. 그런데 비행 도중 카마다와 기체 역학 전문가인 그의 친구 피터 그노포가 기체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 부품이 약간 튀어나와 있었다. 두 사람은 우주 유영을 하며 속히 그 부분을 손봐야 했다. 그렇지 않으면 우주선이 불길에 휩싸일지도 몰랐다. 카마다는 절대 그렇게 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고 더 이상 비행사들이 죽는 모습을 지켜볼 생각도 없었다. 카마다는 언제나 기체의 결함을 찾고 있었다. 그의 업무 평가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그는 티끌만큼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는 다른 선택지는 생각하지 않았다. 여러 목숨이 달려있는 일이었다. 그의 내적 동기는 더 이상 그저 우주에 도착하는 것이 아니었다. 안전하게 우주에 도착해 무사히 우주를 탐험하는 것이었다. 카마다는 명석하고 근면하고 멀리 내다보며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면서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 2. 핵심 가치를 고수하라. 버트 보킬스타인 박사는 존슨 호키스 의과 대학에서 일하는 선구적인 의사 과학자다. 그의 부모님은 티쿤 올람, 즉 세상을 고치라는 뜻의 유대교 핵심 가치를 어렸을 때부터 그에게 심어주었다. 그는 그 신념에 따라 자신도 세상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세상을 개선하고 싶었다. 그는 대학에서 수학을 전공했고 과학에서도 두각을 나타냈다. 그리고 졸업 후 사람들을 직접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의대에 진학했다. 보킬스타인은 의대에 진학하며 처음으로 연구를 시작했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다. 그는 연구가 몹시 흥미로웠고 연구에 대한 자신의 열정도 깨달았다. 의과대학 졸업 후 어쩌면 훈련 기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인턴 첫 해에도 연구를 계속했다. 근무 시간도 길고 일은 어려웠지만 보킬스타인은 하루 종일 환자들을 돌본 후 저녁에 연구실로 가서 다른 학생들이 낮 동안 고심했던 문제들을 해결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질리지 않는 일이었다. 마침내 보킬스타인은 결정할 때가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여름방학이 아니면 연구에만 전념해 본 적이 없었다. 가끔 병원이 아니라 연구실에 있다가 곤란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다 박사 후 과정 펠로우십으로 국립보건원에서 연구를 지속하다가 결국 그곳에서 임상보다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쉽지 않은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열정을 따른 결정이었다. 연구의 성공 여부는 알 수 없다. 나는 내가 새로운 것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오만하지 않았다. 그럴 수 있길 바랄 뿐이었다. 나는 연구를 즐겼지만 자신감은 부족했다. 내가 자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20년 후에 돌이켜볼 때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이다. 이왕 할 거라면 내 모든 것을 바쳐 제대로 할 것이다. 3. 롤모델을 찾고 롤모델이 되어라. 열정을 찾기 위해서는 한 가지에 집중하기 전에 다양한 일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 어려운 점은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에는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고려해보지도 않았던 수만 가지 선택권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에서 나보다 먼저 그 일을 해본 롤모델의 존재는 새로운 가능성을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무리를 찾아라. 다름은 외로움의 다른 말일 수 있다. 그럴 때 당신의 다름을 위협이 아니라 선물로 여기는 사람들을 찾으면 엄청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동의 목표를 위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결국 궁극의 보상이다. 모두 충만한 내적 동기를 가지고 공유하는 목표를 향해 질주한다. 서로 고양시키고 자극이 되며 소속감도 느낄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 내적 동기는 변할 수 있다. 인생을 살면서 다른 일에 흥미가 생길 수도 있다. 이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새로운 내적 동기를 찾으면 같은 과정을 반복하라. 그 과정을 거치며 자문하라. 나는 누구의 목표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가? 내가 정한 목표인가? 다른 사람의 목표인가? 다른 사람의 꿈을 위해 살지 말라. 자기만의 내적 동기를 발견하고 몰입의 상태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노력하라. 그것이 바로 자유의 느낌일 것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